문이, 그러니까 오히려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얘는 너네가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할 텐데, 문이 조금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 이게, 문의 이미지는 너네가 알고 있는 거랑 뭐 똑같이 쓰였거든요? 뭐 특이하게 쓰인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뭐 역사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니까 약간 주제적인 측면이 약간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뭐 조금 와닿진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뭐 모의고사 지문이다 보니까 뒤에 무조건 달려 있죠. 보기 무조건 봐야 됩니다. 어.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가 같은 경우에는 순환하는 자연 나와야 돼요. 자연의 순환이라고 하는 거 나옵니다. 본문에서 뽑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겠냐? 우리 자연에서 소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계절 언제냐? 겨울, 가을 이쪽이잖아. 그쵸? 가을 또는 겨울이란 말이야. 그쵸? 가을이 이제 소멸과 쇠락의 이미지가 돼요. 그치? 그럼 다시 생성의 이미지가 되는 건 언제야? 그치?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봄이잖아. 그치? 이게 생성이야. 그렇죠?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순환하는 자연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본문에서도 볼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보기만 보고 이거를 떠올려야 된다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근데 너네가 이걸 실제로 본문에서 볼 거라고.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나와.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나와. 근데 그 가을에 이어지는 시적 상황, 그다음에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등장하고 이어지는 시적 상황을 보면은 그게 각각 소멸과 생성이 된다고. 근데 그게 뭐라고? 그냥 단순히 생명력이 생겨난다, 사라진다가 아니라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된다고? 이거, 역사, 역사. 괜찮습니까? 역사랑 엮어서 봐야 된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쾌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는다. 아, 쾌락에 있지만 기반을 잃지 않는데요. 됐죠?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하는 무언가, 이 기반으로 그려지는 무언가가 탐색하거나 수용하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지, 본문 안에서. 그게 뭐가 될지는 몰라. 됐습니까? 찾아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됐습니까? 그 뒤에 갈게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목인 문이네요.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한다. 됐죠? 그리고 깃발이라고 하는 시어 이상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네. 괜찮습니까? 그럼 문이라고 하는 건 문을 통해서 깃발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되는 거겠지.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근데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 사물, 그죠? 문이라고 하는 사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통해서 지나다니는 거니까, 그죠? 관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작품 안에 쓰였다라는 거를 일단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학교 시험을 앞두고 텍스트를 공부할 거지만, 너네가 이걸 실제 모의고사에서 마주하게 되는 지문인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이때 이제 고3 애들은 모의고사에서 마주했던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보냐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이대로 읽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로 지금 다룬다는 얘기는 너네한테 이것부터도 지금 자꾸 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교과서 작품 공부하듯이 그냥 외워서 시험 보고 끝 이게 아니라 이런 접근도 좀 너네가 능숙해져야 된다라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냥 마냥 시험. 이번 시험만 보고 움직일 때가 아니니까 우리는. 가봅시다, 본문. 자, 흰 벽에는 어련히 해 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가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됐죠? 그리고 이러한 정밀, 야, 이거 정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경, 풍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어떤 정경? 이거. 됐죠?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떠오를 뿐이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지는 고요한 이미지.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림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둠도 있어요. 됐죠? 됐죠? 그리고 이게
천년이나 머물렀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랜 세월이잖아. 역사가 흘렀다 얘기입니다. 야, 우리가 방금 전에 보기에서 얘기했어. 이 시는 자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역사에 대한 얘기고, 괜찮습니까? 역사의 쇠락과 생성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자연의 모습이잖아. 자연물의 모습이잖아. 나무 그림자가 지는 거. 나무 그림자가 1000년 동안 벽에 드리워졌대. 됐죠? 그게 도대체 뭐냐고. 역사가 1000년 동안 흘러간 거. 세월이 1000년 동안 흐른 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넘어갈게요. 자, 그때 단청은 연년 빛을 잃어서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볼게요. 자, 연년이라고 얘기하니까 연년인 겁니다. 세월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 됐죠? 너네 단청이라고 하는 거 뭔지 들어본 적은 있잖아. 우리 뭐 이렇게 우리 옛날 전통 가옥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딱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다.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서 천장 같은 데 보시면 문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색깔. 붉은색, 푸른색 이거 들어가. 이걸 단청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세월이 흘러서 빛을 잃었대. 됐습니까? 그리고 두리기둥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기둥이라고만 보셔도 돼요. 기둥에는 틈이 생겼대. 그러면 이건 지금 이미지가 뭐냐고. 마이너스잖아. 근데 우리는 이 작품이 역사에 무엇과 무엇이라 그랬냐고. 쇠락과 생성이라 그랬잖아. 얘는 지금 어느 쪽이야? 쇠락 쪽인 거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쇠락을 보여주는 거야. 됐죠? 쇠락한 모습. 다시 한번 갈게요. 단청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쇠락해 가고, 됐죠? 대신에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됐죠? 이거 끝까지 보셔야 돼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쇠락한 모습이라고 하니까 되게 나쁜 거, 안 좋은 거, 망했네. 그렇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것까지 보요 서럽지 않았다가 나오죠. 이게 그래서 마냥 나쁜 게 아니야. 왜? 계속 보기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보기가 계속 우리의 사고 체계에 기반에 있어야 돼요. 쇠락하면 끝이 아니거든, 이 작품에서. 다시 생성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쇠락한 모습이 볕과 바람이 스며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볕과 바람이라고 하는 게 변화를 수용하는 모습이에요. 됐죠? 자, 다시 한번 갈게요. 그럼 여기 정리해 볼게. 되게 추상적이라니까, 지금 이 작품이. 됐죠?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으로 지금 표면적인 작품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주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게 추상적인 거라서 약간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단청이, 그쵸? 쇠락해 가지만 거기에 볕과 바람이 쓰라리지만 스며들었잖아. 됐죠? 그래서 그 모습이 서럽지만은 않았다가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흘러가면서 쇠락해 가. 됐지? 근데 그 쇠락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되거든? 됐죠? 근데 그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이 당연히 고통스럽지. 맞죠? 그게 쓰라린 거야. 하지만 그게 서서히 서서히 변화가 수용되고 새로운 생성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닌 거라고. 됐습니까?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됐나요? 넘어가도 되겠어? 자, 내려갈게요. 세 번째 연. 자,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 없이 쌓였으나. 자, 푸른 이끼가 앉는 거. 됐죠? 그리고 세월이 쌓이는 거. 표현사의 특징만 먼저 체크할게요. 푸른 이끼. 시각적 이미지죠? 그 다음에 세월이 소리 없이 쌓였다. 세월은 추상적인 거잖아. 쌓이는 건 사물이잖아.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했지. 괜찮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시간의 흐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월의 흐름, 시간의 흐름. 자,
쌓였으나, 그렇죠? 세월이 흘렀으나, 문은 상기 닫힌 채로, 그렇죠? 닫힌 문이네요. 닫힌 문이네. 그렇죠?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단절된 거야. 단절의 이미지거든. 그래서 쇠락한 역사의 모습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이 열렸을 땐 얘기가 달라지겠지. 대립적인 이미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그거 설정만 해놓고 넘어갈게. 자, 문은 항상 닫힌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대요.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였다. 관심을 갖는 거고요. 우리 보기에서 이야기했던 가능성을 탐색하는 거 있죠. 됐죠?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 또는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라고. 바람의 소리가 그래서 가능성이에요. 자연물을 통해서 생성의 가능성을 형상화한 거. 그러한 밤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죠. 밤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로 쓰이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세월은 흘러갔으나 문이 닫혀 있는 채로 역사는 쇠락한 채로 됐죠? 변화의 가능성을 찾는 그러한 시련의 시절이 있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넘어가 돼서 자, 주춧돌. 야, 주춧돌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부터 딛고 올라서는 돌이에요. 됐습니까? 딛고 올라서는 원래 집을 지을 때 그거 딛고 집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라서 주춧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애초에 기반이야, 기반. 기반. 생성의 기반. 그렇죠? 이거 시어의 의미, 상징적인 의미 연결 잘 해놔야 됩니다. 됐죠? 되게 혼란스럽기 쉬워요. 그렇죠? 자, 주춧돌이 놓인 자리에 가을 풀은 우거졌어도 가을 나오네요. 쾌락의 이미지죠? 하지만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 대체 생성의 이미지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가을에서 봄이라고 하는 계절의 순환과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인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한 그루에 진분용 꽃이 피는 나무가 자라는 거. 푸른 싹. 색깔 천번 갖고 가. 푸른 싹이 생겨나고 진분홍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거. 전부 다 생성이잖아. 괜찮죠? 생성의 이미지. 색채열을 통해서 생성의 이미지 강조하는 거지. 그죠? 역사가 쇠락했어도, 그죠? 다시금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다시금 역사가 생성되는, 그죠? 그 모습을 지금 형상화한 년이었고요. 마지막 내려갈게요. 자, 유달리도 푸른, 높은, 그죠?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됐죠? 별들이 돌아온대요. 그죠? 흘러간 별들이 돌아오는 거. 그리고 사납던 비바람이 거친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그 별빛이 쏟아지는 새벽, 됐지? 자, 이전에 나왔던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이미지 있었잖아. 밤이 지나고 나면 새벽이 오죠. 자, 지금 이 시에서 계속 수단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계속 반복돼요. 그치? 쇠락이 지나고 나면 생성이 오는 거고, 가을이 지나고 나면 봄이 되는 거고, 밤이 지나고 나면 별빛이 쏟아지는 새벽이 되는 거고. 됐습니까? 같은 이미지로 뚫고 가셔야 됩니다. 됐죠? 다시금 새로운 역사의 생성과 전개. 그리고 그 뒤에 그래서 문이 열리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됐죠? 열린 문. 방금 전에 닫힌 문은 역사의 단절과 쇠락이었잖아. 괜찮죠? 그럼 새로운 역사의 생성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나면 마지막, 그립던 깃발. 아예 나오죠? 깃발. 뭐 보기에서 얘기했었죠. 이게 이상이죠? 음. 동경. 자,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다시금 이상을 꿈꾸게 되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시예요. 음. 이거 모의고사 볼 때도 애들 꽤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요 정도 내용으로 문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됐죠? 다음.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차라리 얘는 좀 나아요. 가봅시다. 이를테면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됐죠? 요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행위 있죠? 어. 이 시에서는 도전, 도전.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모습인 거야. 저 담 너머에 뭔가가 있을지 모르잖아. 근데 그 바깥 세계를 자꾸 동경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때 그것은 수양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죠? 수양가지가 혼자 해낸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있어? 그때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가 있고 잠시 살을 붙였다가 적막히 손을 터는 꽃이랑 잎이 혼연일체가 되어 믿어주지 않았다면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여기까지 잘라주시면 돼요. 장면 조금 나눠서 볼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연구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장면씩 조금 끊어서 보면 이해가 편해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보면 이 얘기야.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뿌리와 꽃과 잎이 믿어주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얘네들은 가지를 믿어준 존재가 되는 거야. 당연히 의인화죠? 그죠? 당연히 의인화해준 거죠? 그죠? 얘네들이 믿어주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거지. 아니라면 두려움에 도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괜찮죠? 여기까지. 넘어가 되겠다. 다음 장면 갈게요. 자, 두 번째. 자,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다면 비 얘기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밤새 정분만 쌓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다면 그렇죠?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까지 잘라볼 거야. 똑같죠? 요 비랑 폭설, 비랑 폭설. 음. 여기 고집센 비와 돌이 없는 폭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고난의 대상이야. 적게 한 대상이지만, 그렇죠. 가지가 담을 넘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조금 주목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거, 시련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장애의 요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노래 가사 중에도 있잖아. 외국 노래긴 한데, 날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날 강하게 할 뿐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죠, 지금. 그렇죠? 됐죠? 다음 넘어갈게요. 무엇보다도니까 이제 강조하는 거라서 일부러 끊었어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 자, 무엇보다도 가지의 마음을 머뭇거리며 세우게 하고, 됐지? 가지의 마음을 머뭇거리며 세우게 하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담이 아니었다면. 담 그 자체 있죠? 담 그 자체. 담은 말 그대로 가지에게는 장애물입니다. 됐죠? 생각을 해봐. 나무가 있고 담벼락이 없으면 그냥 미지의 세계로 바로 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담이 있으니까 넘어야 되는 일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장애물 그 자체예요. 자, 그 장애물 자체가 아니었다면 담의 몸으로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넘어서 담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됐죠? 이걸 넘어서 담을 열 수 있다는 거.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죠?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역설적 인식이 드러난다라는 말 써요. 역설적 인식이. 표현 자체가 역설적이다 뭐 이런 거보다는 역설적 인식이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장애물이 장애물을 넘는데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했다. 이거거든. 그렇죠?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렇냐? 넘어가 되죠? 자, 끊어주시고, 끊어주시고, 이제 그러니까부터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지 감나무 가지라든지 줄장미 줄기라든지 담쟁이 줄기라든가 이거 전부 다 열거와 대구죠?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열거, 대구. 그죠? 목련가지, 감나무가지, 줄장미줄기, 담쟁이줄기.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담을 넘는 존재들. 그렇죠? 자, 얘네들이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이거 됐죠? 도박이자 도반. 자, 도박이야. 여기서 도박이라고 하는 건 위험이에요. 위험. 근데 도반이라고 하는 거는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그래서 여기가 역설적 표현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전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해오던 그겁니다.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는 존재이지만 그 장애물이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거잖아, 지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장애물에 대한 내 앞에 놓여 있는 시련에 대한 긍정적 인식. 괜찮죠? 이게 지금 이 두 번째 나작품, 가지가 담을 넘을 때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나요? 이 정도 내용 정리되시면 끝이죠. 오케이.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